안녕하세요. 네, 그 줌도 잘 들리시나요? 많이 울린다. 잘 들리시면 저기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원래 사업 설명회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 대한 를 준비를 했는데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생각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섞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 좀 미리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마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BK21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제안서로 제안했던 저희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오늘 내용에 다 담지는 못했고요. 여러분께 알아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그 내용들을 탑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중요 사항 위주로 오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차년도 작년에 끝나고 올해 2차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좀 수정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상호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병희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 맡고 있는 김병희 교수입니다.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바이오 헬스기 융합기술 협동과정의 주임 교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입생 여러분, 그 줌으로 보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현재 재학생들도 이제 얼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줌으로 못 봐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22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학과가 커졌죠. 들어오신 여러분들 축하하고 또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는 사업단도 있지만 사업단은 사실 굉장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협동과정이 더 중요하죠. 협동과정 학생들은 그 사업단에 이제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협동과정이 현재 재학생 45명이에요. 아마 강원대 내의 단일 학과로는 가장 많은 대학원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짧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업단에 소속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학원생들이 아니라 이 바이오헬스기 융합기기 과정의 협동과정의 재학생인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과정은 내년에 더 늘 거고 아마 강원대에서 가장 큰 대학원으로서 좀 있으면 이제 이름도 좀 바꾸고 융합대학원 형태로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원 나오게 되면 어디 가도 정말 그 대학원 나왔다 하는 이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마 아직은 시작이지만 올해 내년 가면서 점점 우리 교육과정 강화하고도 여러분이 잘 교육받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상할 거예요. 학과가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또는 메카트로닉스라든지 기계유용이라 생물공학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학과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 소속은 우리 협동과정에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학생들 사이의 교류 아마 이런 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면 그 인문사회도 있고 또 우리 공대에서도 생물과 기계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전공이거든요. 이런 전공들이 모여서 또 그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사회 나가면서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데서 도와서 우리 그 사업단도 잘 돼야 되지만 7년 동안 가야 됩니다. 사업단도 잘 돼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그 바이오헬스케어 융합기술 협동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사회 나가서 또 어디가 경쟁력이 높은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연구실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업단이다 보니까 연구실 내 지도 교수님 이하의 어떤 그냥 논문을 쓴 일,
좀 공대나 좀 쪽에서 프로젝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또 다른 업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거의 우리 BK 사업단 비용은 거의 교육 비용이거든요. 장학금하고. 다른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 비용은 없어요. 여러분의 장학금과 교육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투입해서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뭐 석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정말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학생들도 좀 얼떨결에 넘어온 학생도 있지만 그거 명심해주고 특히 교수님들 앞으로 사실 제일 수고가 많으실 분들이죠. 이 협동과 학과도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또 우리 협동과정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한테 업무긴 하십니다만 교수님들이 다 제자들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협동과정 잘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업단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우리 하덕기 부탕장님께서 얘기하시겠지만 그 우리 사업은 협동과정이잖아요. 협동과정 내 이끌 협동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업 신청, 수강 신청을 할 때 협동과정 내 수업을 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교과목,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분야를 넘어서는 교과목들을 들음으로써 기존 자기가 모르는 것들 세상을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도 할 때 물론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수학 시험을 할 때 다른 과들, 생과나 뭐 기계 계열에 있는 과목들을 보면서 좀 그 수강하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도 부탁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크로스로 학생들이 수강을 하다 보면 대학원 국과목 중에서 일부는 조금 그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렇게 커리큘럼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입학이 나중에 같으면 돌아보면 후회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슬라이드 내릴까요? 어디서 내리죠?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BK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을 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중심은 협동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오 헬스기기 융합기술 협동 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BK 사업을 수주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향후적으로는 이 BK 사업이 7년간 유지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 협동 과정을 통해서 그 기계와 생물과 스포츠가 융합된 융합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그를 통해서 단장님 말씀처럼 좀 더 발전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학문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수주하다 보니까 작년 2학기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진행을 할 테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그 중심에서 이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그 자료 드린 것처럼 전체 6개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제일 먼저 교육연구단의 필요성, 왜 이러한 연구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및 목표, 그다음에 구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 제안서에도 썼던 어떻게 보면 약간 큰 틀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따가 4번의 교육과정하고 5번의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 쪽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뭐 궁금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무국 연락처를 담았으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의 사업단의 이름이 액티브 시니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액티브 시니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이 아래 보시면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시니어 세대를 말하며 연륜과 경력뿐 아니라 경제력까지 갖춘 새로운 소비 계층을 일컬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버 세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어느 정도 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외모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고요. 높은 소득과 적극적인 소비, 창업, 그리고 고급 성향의 취미, 여행, 골프 등 영어 활동, 그리고 가치 소비 성향, 디자인 중심 등등 계속 노령화가 돼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이러한 실버 세대가 아닌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저희의 사업단의 목표를 이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단은 지금 맨 위에 보신 것처럼 실버 투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단순한 실버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로 바꿔주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2020년대에 실버 세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향후 저희의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액티브 시니어를 더 증가시키고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연구단의 목표이고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생물공학, 스포츠과학, 기계공학이 융합된 융합 기술을 이용을 한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는 계속 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액티브 시니어 신산업을 창출을 하고요. 기존의 산업이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고요.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해서 초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기술 신산업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BK 사업 자체가 학생들의 인력 양성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졸업생을 통한 다양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사업단의 구성을 여기 지금 핵심 전략에서 보이는 것처럼 트리그라고 하는 6개의 마이크로 융합 트랙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트리그란 단어는 마이크로 트랙 베이스드 리서치 팀 콜라보레이티드 위드 인더스트리 앤 로컬 거버먼트라고 해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체가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고요. 그 팀의 이름을 트리그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6개의 마이크로 융합 트랙, 다시 말해서 6개의 트리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트리그에 대한 설명은 뒤에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저희 사업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트리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다양한 핵심 전략들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5대 과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 기술을 다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저희 사업단의 이름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공학, 생물공학, 스포츠과학을 융합한 협동과정을 설립을 하고요. 이러한 협동과정을 통해서 융합된 교육과 융합된 연구, 그리고 융합된 산학협력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개의 전공, 기계공학, 생물공학, 스포츠과학의 3개 전공이었다면 앞으로 이것은 6개의 트랙으로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개의 트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트랙 안에 다양한 전공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체계도 당연히 전공 중심이 아니라 융합 트랙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역시 산학협력도 역시 이러한 융합 트랙 6개의 트랙 또는 6개의 트리그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육연구단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헬스기기 융합기술 협동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단장님은 좀 전에 인사 말씀해 주신 김병희 주임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여 교수님은 총 19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편의상 전공으로 나누자면 기계공학 전공에 8분, 생물공학 전공에 4분, 스포츠과학에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참여 학생은 총 45명, 석사 31명, 박사 9명, 통합 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작년보다 학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마 굉장히 저희 사업단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앞으로 계속 참여 학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트랙과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저희가 교과목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교과목들에서 약간 수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6개의 트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각각 트랙별로 교과목들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교과목이 역시 또 있고요. 공통 교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교과목들과 그리고 트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트랙별로 전공 교과목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트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학교에서의 연구팀, 트랙 연구팀, 그리고 기업의 파트너, 지자체, 해외 파트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트랙 팀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일정 부분 지금 기업 파트너 또는 지자체 파트너 또는 해외 파트너들이 일정 부분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들과 MOU를 맺고 이들과 본격적인 공동 연구를 또는 수업에도 이 지자체나 기업 파트너가 와서 특강을 해주던가 아니면 해외 파트너가 온라인으로 어떤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든가 다양한 협력 관계,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산학 다양한 부분에서의 협력 관계를 트랙 팀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올해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 공통 과목에서의 대학원 논문 연구와 그리고 실무형 스튜디오, 케이스스터디, 바이오헬스 기기 융합 기술 세미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6개의 트랙 안에 각각의 교수님들별로 수업들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하나의 트랙을 3과목 이상 수강해야만 그 트랙을 이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나의 트랙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3학점짜리 수업 3개, 한 트랙 안에서 수업 3개를 수강을 하셔야만 졸업 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그 트랙을 이수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서상에는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트랙 하나,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2개까지 이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제안서를 마련해 놨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나까지는 의무사항이고요. 2개 내지 3개, 박사 과정의 경우 또는 통합 과정의 경우에 2개 내지 많게는 3개의 트랙까지 이수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은 하나의 트랙까지만 이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보시고 향후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어떤 트랙에서 어떤 교과목들을 이수를 해서 내가 그 트랙을 이수할 것인지를 미리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학기인 석사과정 3학기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케이스스터디를 의무적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3학기의 석사과정 또는 3학기의 박사나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케이스스터디를 수강을 해서 공통 과목을 꼭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저희 협동 과정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그에 따른 입학전형위원회, 교육연구지도위원회,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책임교수 6명 그리고 산업체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 산업체 전문가는 조만간에 초빙이 완료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학전형위원회의 경우에는 입학을 위한 부분, 그리고 교육연구지도위원회는 그 학생이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기 위한 학위논문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교육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마
20년도에 이 정확하게 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 교육연구지도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하로 구성된 교육연구지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수 과목 그리고 논문 연구, 학위 논문, 비교과 활동들 전반을 지도하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논문을 위해서는 학위 논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 계획, 과정,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 본부에 보고하고 각각 학위 논문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여러분들의 졸업을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다시 또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위원회들은 기존에 전공별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들을 약간 좀 더 발전시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를 구성한다기보단 기존의 전공별로 유지되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저희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중심에는 트리그가 있습니다. 트리그 안에서 교육연구단, 지자체와 기업체 그리고 산업체 등과 공통적으로 같이 코업할 수 있는 공동연구 또는 협업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이제 외국이죠. 글로벌한 네트워크까지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트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공동연구와 협업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웃풋으로는 산학공동교육과정, 산학연구비, 특허 출원과 기술지도, 그리고 물적, 인적 교류, 그리고 아웃컴으로는 특허 등록과 기술 이전 기술지도, 유지 창업 등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들은 지금에서의 바로 만들자는 목표가 아니고 저희가 7년짜리 사업단이기 때문에 7년 후에, 그러니까 7년이 다 되었을 때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 교육연구단 사업단의 전반적인 좀 큰 틀에서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에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도 이런 제안서와 저희 운영 규정들을 다 탑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오늘 조금 추렸으니까 요거 위주로 일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학위 경우에는 전공 3과목의 전공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졸업 기준이 갖추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에서의 3학점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트랙에 3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야만 트랙을 이수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각 트랙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서 부학점 3과목을 들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2년에 걸쳐서 하나의 트랙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그 3과목에 대한 전공 시험을 보고 전공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한 문제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문제은행 형식으로 여러 개의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나눠드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서 좀 생소한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4과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트랙에서 9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6학기를 등록하고 또는 18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전공 4과목 종합시험을 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은행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강의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때는 당연하게 강의평가를 하고 강의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사전에 그 학점을 확인을 했지만 대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학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전에 학점을 확인하지 않고 따라서 강의평가도 하지 않지만 저희 사업단 내에서는 강의평가 제도를 좀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원들의 최우수, 우수 등급을 매기게 되고요. 상위 30%의 전임 교원에게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의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대학원이지만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수한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부 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강의 평가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학사 논문, 학위 논문 자격 시험의 체계와 그리고 학사 경고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뭐 물론 대학원생이 학사 경고를 받는 일은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조금 더 엄밀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저희들은 좀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비교과 성과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약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 대회에서 한 편 이상의 논문 발표, 이건 포스터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논문 발표를 하거나 또는 기업 지역의 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한 건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석사 학위를 위한 자격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 내용도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다 이거 하나 정도는 하죠. 뭐 전국 규모의 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자기가 연구원으로 소속되어져 있구나. 또는 뭐 2개, 3개 이상 하는 학생들도 존재할 거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어려운 의무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석박사하고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조금 뭐 조건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본인이 제1저자이면서 임팩트 팩터 1.0 이상의 SCI 논문 3편 또는 2.0 이상인 경우에 2편, 3.0 경우에 1편의 논문을 게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2가지의 조건을 더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산학협력 프로젝트 2건 이상 수행하거나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계획을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따라서 아래의 한 조건만 만족을 해도 의무 조건을 완수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석사 과정이든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의무 조건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예상이 된다면 졸업하기 이전에 최대한 한 학기 전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과정을 만들든가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것들은 챙겨야 됩니다. 내가 이것 중에 적어도 하나를 요건을 만족하는지 아니면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활동 지원계획, 연구활동 지원계획, 그다음에 신진인력, 그다음에 대학원생 학업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공동 지도교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융합과학이다 보니까 생물 쪽에 공부를 하면서 기계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 공부를 하면서 생물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전공별로 공동 지도교수제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다른 전공의 교수님과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두 교수님의 공동 지도교수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널클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저널클럽이 있지만 이걸 융합 형태로 다양한 융합된 학문 분야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융합 저널클럽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 안에 있는 동안에 하는 다양한 실적들을 점수화해서 매년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마일리지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말에 연구노트 경진대회도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노트를 충실하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에 따른 포상금,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진인력과 대학원생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역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와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될 텐데요. 저희가 BK21 사업의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학금을 전체 학생한테 지급할 수 없는 규정상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지원 대학원생의 70% 이내에만 장학금을 수혜를 받도록 그 BK 사업 전체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BK 사업을 운영하는 연구재단에서 이러한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70%의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70%라고 하는 장학금은 한 번 정해지면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학기별로 계속 바꿉니다. 매 학기별로 학생들의 실적들을 파악을 해서 계속 그 실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적극적으로 저희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학기별로 변동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못 받았다고 계속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는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학기 받았다고 해서 또 계속 가는 건 아니라 그 다음 학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자격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이고요. 또는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그리고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 통합과정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생인데 2년이 지났거나 박사과정생인데 4년이 지났으면 장학금을 규정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70만 원, 박사과정이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0만 원, 수료한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70만 원 이상, 1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미니멈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사과정생은 70만 원,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은 130만 원, 수료한 과정생은 100만 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장학금은 BK 사업단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과의 연구나 과제를 통해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 장학금은 지급이 될 텐데 다만 참여율이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180만 원을 합계가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다시 말해서 풀타임이라는 얘기죠.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으로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게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교육연구단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 실적을 제출하기 위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 여부라든지 취업 여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아마 졸업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할 의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에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시간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보통 박사과정의 경우에 하나일 것 같은데 6시간 이내에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강의도 항상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의무사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잘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업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 자진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 계속 BK4 사업단 또는 저희 사업단에 계속 알려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비 일체를 반납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매년 1년간 여러분들의 다양한 실적들을 이렇게 마일리지처럼 점수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문, 특허, 학술대회 발표, 교내 세미나, 어학능력 또는 각종 대회 수상과 현장 실습, 교육연구단 행사에 오늘같이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각각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점수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누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를 다 합산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순서대로 저희가 수상과 상장과 시상, 그 상금을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뭐 물론 제일 높은 거는 논문 또는 국제 특허 등록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자인 경우에 각각 400점 또는 임팩트 팩터가 높아지게 되면 논문의 경우에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높은 임팩트 팩터의 주저자로서의 논문을 쓴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될 테고 연말에 시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나 또는 학술대회 구두 발표, 국제학술대회 구두 발표도 2개만 모아도 20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또 어학능력 그 토익 점수도 굉장히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800점의 어학 점수라면 0.5를 곱하면 400점이 되겠죠. 마일리 점수 400점을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이 실적을 사업단에 보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별로 점수가 쌓여서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수상과 시상을 그러니까 상장과 상금을 나눠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 지금 사무실은 공과대학 6호관 313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김명희 교수님이고 부단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은경 요 앞에 계시는 이은경 선생님이 저희 총장님을 다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장원기 박사님 한번 하시죠. 네. 저희 사업단에 지금 박사호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역시 또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 사업단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그림은 저희가 저희 제안서를 그 사용했던 발표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큰 틀에서 저희 사업단 또는 협동 과정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단순히 융합 과정을 통해 협동 과정을 통해서 공동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트랙팀, 트랙 안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트랙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 또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트랙팀을 구성을 해서 이 안에서 융합형 공동연구 또는 다양한 산학 협력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네트워크도 역시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융합적 연구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애자일 교육 혁신 체제, 지역 산업 고도화, 미래 산업 선제 대응 등등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스마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의 메카로 발전할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설명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는데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네, 질문해 주시죠. 다른 거는 어학능력이 이제 토익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셨는데 토익 점수만 반영한 건지 아니면 이게 네, 네. 그걸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만의 요즘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어학 능력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교적 일반화되어 있는 룰이 있죠. 뭐 토익이 몇 점이면 뭐 탭스가 몇 점이라든지 이런 일반화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네, 아주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단을 구성할 때도 의대 교수님들이 좀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협동과정 자체가 공대랑 그러니까 문화예술분과대학 내에서 처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대 교수님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향후적으로 기업이나 지자체 관련해서는 강대병원이라든가 다양한 병원들과의 협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거나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과 같이 협업해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당장에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수강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랙 안에 어떤 이수할 과목들을 결정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관련된 채팅방으로 이번이 사실은 더 수강 신청할 수가 없죠. 이 수료를 했다는 것은 저희 협동 과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과정 수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네 과목 시험을 통과했으면 이미 졸업 자격이 다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은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수료를 했기 때문에 더 수강 신청을 이수해야 될 내용은 없고요. 또 이번에 이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시험을 봐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마일리지 제도에서 논문의 경우 억셉의 기준인지 퍼블리시 기준입니다. 물론 모든 실적은 퍼블리시가 돼서 권호 페이지가 나와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셉이 되거나 또는 논문 게재 예정인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가 되고 나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네, 잘 들으셨군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또 질문 사항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겠습니다. 네네, 저 단장님 말씀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다른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고 계속 지도 교수님 얘기하면 되는데 장학금이 아까 이제 우리 부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금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데 첫 번째 예산을 석사과정 70만 원, 박사과정 130만 원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안 돼, 여기서? 네. 하여튼 장학금은 70만 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130만 원, 수료한 학생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전체 우리 그 48명 그리고 막 학생 45명이면 쓰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 70%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BK 사업단에서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군 받고 누구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기계 계열 학생들, 대학원생들은 일부 자체에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참여율이 많아가지고 빠지게 돼서 내 생각에는 거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우리 70%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예산만 조금 증액되면 그래도 못 받는 학생이 생기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협동과정 주임교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생이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사실 다른 과 어떤 과는 잉여로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과제,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협동과정이잖아요. 기존에 4개 학과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학금을 타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학과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나한테 또는 부단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학금을 수혜를 못 받는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데 내가 장학을 못 받을 것 같아. 지도 교수님이 이번에는 장학을 못 받겠다. 지도 교수님까지 펀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사업단이나 우리 가정을 찾아와서 본인의 사정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과연 또 다른 가용한 예산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그 혜택 받을 수가 있어요. 장담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 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크로스로 프로젝트 할 수 있으니까 뭐 우리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우리 프로젝트에 뭐 생물과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또 스포츠과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그 또 다른 과제에서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번 1학기 이제 이번 1학기 장학금을 배정을 하게 돼요. 했는데 내 생각에 학과에 한두 명씩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가 있어. 한두 명씩은 그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다 채우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그러나 그런 경우 이제 만약에 뭐 우리 메카 학생인데 학생 우리 지도 교수가 이번에는 빅퀴즈 수호가 안 되겠다 그러고 하면 교수님 방법이 없잖아요. 교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에 연락하거나 우리 그 협동가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장학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안정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반드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네.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어차피 규정상 70%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최대한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과제에서 인건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구축될 텐데 그때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다시 말해서 석사과정은 수료하고 나면 받기가 어렵고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수료하고 4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박사과정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기한이 넘어가면 또 석박통합은 6년.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지만 요 기간이 지나면 이건 저희가 만든 규정은 아니고요. 연구재단에서 빅계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의무적으로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안 들린다 그러는. 발표 자료 내용은 PDF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수료생의 경우에는 석사 수료생은 받을 수가 없고요. 박사 수료생의 경우에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석박 통합의 경우에 6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자, 또 질문 사항 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하거나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드릴 테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1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돼서 다 같이 대면으로 모여서 저녁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요? 질문 하나 더 들어왔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요것만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마이크제도 운영은 최종 확정인가요? 수정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규정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은 다 수정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CI급 공동저자 기본 점수가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SCI급 논문 주저자 기본 점수와 왜 동일한지 아시겠지만 공동저자는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다듬도록 저희들이 이걸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SCI급 논문 주저자 기본 점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일리지 제도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칠 테니까 이 지금 채팅방에 글 올리신 학생 말고도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 다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나요? 마스크 네. 끼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게 따지면 안 돼요. 하지 말까요? 근접한 거잖아. 아, 거리두기에 또 위배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